네, 이번 시간은 조현병 약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정형과 비정형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피컬 안티사이코틱스에 해당하는 것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어떤 약제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할로페리돌. 그쵸,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 선망 환자에서 컨트롤할 때도 쓰고요. 또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양극성 장애에서도 쓸 수 있는 약물이죠. 자, 거기다가 또 우리가 클로프로마진이라고 하는 약제도 유명합니다. 자, 또 우리가 펄페나진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약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자, 그리고 정형과 비정형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요, 이렇게 조현병과 같은 그 정신병, 자, 그러니까 사이코시스에서 보통 원인이 도파민 과활성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요. 결국 이런 약제들은 도파민 수용체를 기량시켜보자, 억제시켜보자 라고 해서 개발된 약물이고요. 그게 바로 정형 타입의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자, 그래서 도파미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들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딱 작용시켜주고 싶은 패스웨이가 있는데, 그것만 작용을 해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 도파미너직 패스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른 패스웨이를 건드리게 되면, 의도치 않은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요, 이 조현병 환자들이요, 약물 치료를 하다가, 뭔가 이제 불쾌한 부작용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그냥 이제, 먹기 싫어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안 좋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지금 요새 위해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과 선생님들이요, 자, 환자분들이 계속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걸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고요. 또 최대한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 약제를 잘 선택을 하고 용량 조절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임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학생 수준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파민 경로 총 4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기전이 뭐라고요?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도파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정말 딱 우리가 건드리고 싶은 부분만 건드려서 억제해주면 그게 바로 치료가 될 텐데, 다른 데도 있으니까 의도치 않게 거기를 건드리게 되면 부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좀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선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거는 나이크로스트라탈 패스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substantia nigra부터 stratum, 딱 이름이 딱 섞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경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특히나요, 자, 여기 하면 떠오르는 질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자, 이 파킨슨병은요, 자, 여기 substantia nigra 쪽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사멸이 되다 보니 도파민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데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의도한 경로는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특히나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분비를 합니다.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용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자, 약물이 이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수용체를. 그렇게 되니까 열심히 분비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마치 파킨슨병처럼 EPS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추체외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EPS에는요, 또,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각에 대한, 증상과 치료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를 예기치 않게 억제하다 보니, 파킨슨병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EPS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경로가요, 부작용이랑 가장 관련이 많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조현병 환자도요, 여기는 별로 이제 이상이 없는데
원래라면 이쪽으로 그쵸, 도파민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약제를 쓰다 보니 이게 그쵸, 차단이 되면서 오히려 여기 이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부작용과 관련된 패스웨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림빅 쪽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저기 B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태그멘텀이 있는데요. 벤트랄 태그멘텀에서 그리고 여기 자, 림빅 시스템 쪽으로 특히나 이 뉴클리어스 어켐번스를 포함하는 자, 여기 경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메조 림빅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이게 바로 조현병에서 양성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있죠. 보통 환각이라든지 망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과 관련된 패스웨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과활성화된 그쵸, 굉장히 많은 도파민들이 막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못 받아들이게 그쵸, 여기를 딱 억제해주면 당연히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의도한 그쵸, 패스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억제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데가 지금 말썽이다. 그렇게 되면 그쵸,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우리말로는 중간 변형 경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또 음성 증상이랑도 관련된 패스웨이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 번째.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건 이제 가지가 쭉 뻗어 있는데요. 역시나 벤트럴 태그멘텀 쪽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게 뇌 뒤쪽이고 앞쪽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프론탈 롭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텍스 쪽이죠. 그쵸? 겉질 쪽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메조 콜티칼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역시나 중간 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겉질 경로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음성 증상과 관련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게 감정 둔마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쾌감이 전혀 없는 무쾌감 상태. 그리고 의욕도 완전히 없는 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조현병에서도요. 이런 그쵸 패스웨이랑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도파민이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억제하다 보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도했던 건 아무래도 양성 있죠. 여기 메조림빅만 딱 건드렸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여기를 더 억제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건 이렇게 가지가 나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DLPFC라고 하는 여기 부분은요. 자, 인지 기능이 그쵸, 관련이 되어 있고 여기 VMFC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이제 정서라든지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가 설명드린 네 번째는요. 자, 투버로 인펀디블라라고 하는 패스이겠습니다. 펀디블라. 자, 지금 보시면 시상하부부터 피추이터리, 뇌하수체까지 이어지는 패스웨이를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를 우리가 그쵸, 건드리게 되면 프로락틴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락틴. 자, 여러분, 그 내분비약 시간에서 이 피추이터리 있죠. 특히나 그 프로락틴이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도파민이 그쵸, 얘를 억제한다라고 배운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억제시키는 도파민을 다시 억제해버리면 프로락틴이 오히려 증가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쵸, 여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즙 분비를 그쵸, 촉진할 수 있는 거고 또 성욕을 또 감퇴시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쵸, 프로락틴 유즙 분비랑 관련이 있는 패스웨이구나. 이것도 역시나 부작용이랑 관련된 그쵸,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를 그쵸,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이게 다 지워져도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경로를 얘기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림상에서 여기를 딱 블락시켜 놨다 라고 했으면 그쵸?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그쵸? 치료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증례를 하나 설명드리고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21세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약 6개월 전부터 좀 엉뚱한 말을 합니다.
태양빛이 나를 불태우기 위해서 그쵸? 계속 내리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리쬐다. 그쵸? 자, 거기다가 뭔가 이제 한 번 취한 동작을 그쵸? 탁 그쵸? 한 번 취해주면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거죠. 보통 이게 긴장증, 뭐 납골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쵸? 조현병이 의심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 후에 할로페리도를 복용을 시켰습니다. 자, 바로 오늘 공부한 뭐죠? 자, 정형에 속하는 항정신병 약물이죠. 자, 그랬더니 지금 그쵸? 이 사람이 복용 뒤부터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요. 또 얼굴 표정도 없어졌대요. 거기다가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또 가슴에서 젖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증상일까요? 그쵸?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긴 했는데 추가적인 부작용으로 지금 EPS를 건드린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나이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를 건드리면서 나타난 증상들인 것 같고 여기는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그쵸? 투베로 인펀디블랄 거기 쪽인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쵸? 경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승례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저랑 이제 그럼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겠죠. 이건 이제 기전이요, 도파민만 그쵸 안타고니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기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쵸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